네,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한강다리 28개 가운데 이 통행료를 받는 곳은 일산대교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무료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이 민간 사업자는 크게 반발하면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와 일산을 잇는 일산대교입니다. 민간이 투자해 30년 동안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8년 개통됐습니다. 한강에 놓인 다리 28개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왕복 1,200원, 채 2,400원씩 내는데 돈이 아깝긴 하지만 어쨌든 출퇴근을 빨리 하려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경기도는 최근 민간 투자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습니다. 일산대교를 무료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산대교를 운영하는 업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갑자기 일방적으로 오신 거라 그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은 내야 되겠죠. 일산대교의 실질적 소유주는 사업자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2천억 원대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경기 김포의 환경미화원들이 1년치 휴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김포시가 청소 용역 계약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모두 합쳐 2천만 원 넘는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건데 그 자세한 상황을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3살 오재진 씨는 지난해 김포에서 청소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했지만 1년치 휴일 근로수당 5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 씨와 동료 환경미화원 18명이 받지 못한 휴일 근로수당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내가 진정 안 넣었으면 떼어먹는 거예요. 내 돈을, 근로자의 돈을 안 준 거야. 사정을 알고 보니 김포시가 실수로 용역업체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휴일수당 의무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포시가 청소 용역업체의 근로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김포시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이제 사업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김포시에서 잘못했으니까 지급을 해라 하면은 저희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인데 환경미화원들은 지난해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자 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청소 용역업체가 수당을 먼저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리자 이번에는 청소 용역업체가 곤란해졌습니다. 관공서를 상대로 너희가 계속 일을 하고 싶으면 너희 돈을 갖다 박아가면서 하라는 것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지자체의 황당한 실수에 환경미화원과 청소 용역업체만 골탕을 먹고 말았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인천 연수구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이 반년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난 청년 사업가들을 강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지에 튀김옷을 입히고 기름에 넣습니다. 비법 양념장 위에 불맛까지 더해주면 가지덮밥이 완성됩니다. 이곳은 지난 1월 문을 연 청년 창업 공유 주방입니다. 시설 설비라든지 모든 게 완벽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제 몸이랑 기타 부수한 프라이팬, 냄비 이런 것들만 들고 와서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초기적인 부담도 없고. 이곳에서 청년 사업가 10명은 다양한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운영 초기엔 홍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구청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받은 뒤 배달 사이트 맛집 랭킹에 올랐습니다. 메뉴가 다른 데랑 달라요. 그리고 부실하지 않고 가격 대비 좀 그런 게 차별화가 돼가지고 계속 여기를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올 상반기 입주업체 10곳의 매출은 6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서 매출이 지금은 7월 달에 비해 벌써 3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좀 더 발전하고 있고. 주민 중 청년 비율이 30%로 인천에서 가장 높은 연수구는 마케팅 등 30여 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청년들의 창업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합니다.
청년도시 연수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 목표를 위해서 제일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구축과 또 창업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는 앞으로도 일자리와 주택 등 다양한 정책 분야의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소방이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드론 비행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200대가 넘는 드론의 집단 비행을 통해 이 대형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됐고, 사람과 장비를 200kg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드론도 선보였습니다. 구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7층 건물 위에 드론 3대가 같이 비행하며 소와 약재를 뿌립니다. 12층 건물 옥상에서는 대형 드론이 60kg 무게의 마네킹을 실어 지상으로 옮깁니다. 충남 소방이 선보인 소방 드론 훈련 모습입니다. GPS 좌표값으로 정확한 위치를 1m 이내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데 상당히 큰 요소로. 충남 소방은 관내 대학들과 연구한 끝에 소방 드론 256대를 동시에 조종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런 집단 비행으로 70m 높이인 소방용 사다리차보다 훨씬 높은 500m 상공에서 대형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인명 구조용 드론은 사람과 물자를 최대 200kg까지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군집 드론을 활용한 고층검역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대한민국 처음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충남 소방은 짧은 배터리 시간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항공법 등 관련법을 검토해 드론 기술을 소방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전라남도 강진에는 이 전남이 가고 싶은 섬 1호로 지정한 가우도가 있습니다. 뛰어난 자연 경관이 자랑인 이 가우도에 새로운 명물인 출렁다리와 모노레일이 생겼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강진만 앞바다에 자리 잡은 섬 가우도입니다. 섬 양쪽에 있는 길이 1200m짜리 보행교에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여행들을 못했잖아요. 오면서 바다도 탁 트인 바다도 보니까 마음도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전라남도가 지정한 가고 싶은 섬 1호 가우도에 새로운 명물이 생겼습니다. 지난 7월 들어선 길이 150m 출렁다리와 지난 1일 개통한 총 연장 265m짜리 모노레일입니다. 이곳 나루터에서 섬 꼭대기까지 그동안 걸어서 30분이 걸렸지만 모노레일을 타면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5분도 안 걸린 것 같고 세상 좋네요. 국내라기보다는 외국 그 멋진 관광지처럼 느껴질 만큼 산수도 좋은 것 같고. 강진구는 가우도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코로나로 줄어든 관광객을 체험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스카이바이크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를 도입해서 가우도가 다시 한번 관광 명소화 될 수 있도록 갖고 나가고 있는. 강진구는 오는 2024년까지 3,70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해 대형 숙박시설 등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8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추석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농협은 추석 3주 전인 이번 달 1일부터 농축산물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사과와 배 등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과일, 계란 등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는 추석 명절 특별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자치단체들이 이 자체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광주 광산구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1% 희망대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5억을 가지고서 대출을 해주는데 대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높은 금리의 사채를 쓰거나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작은 돈 위반 30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까지를 1% 이자만 내면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게 이제 1% 희망대출이고 첫 1차 대출이 작년 6월 달에 1%에 발생됐는데 약 120명 정도한테 혜택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4차례에 걸쳐서 약 400명 이상한, 600명 이상한테 49억이 대출된 셈이거든요. 근데 1차 대출이 작년 6월에 있었기 때문에 회수 기간이 올해 1년이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125명에 대한 회수를 해봤더니 물론 연장한 분도 있지만 연체된 사람은 4명에 불과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억이 대출됐는데 520만 원 정도인가 대출 연체가 있어요. 그럼 엄청난 아주 신용이 높은 그런 대출이었다는 평가가 있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손을 내민 것에 대한 소비자 어떤 소상공인들의 응답이 그런 식의 화답으로 나오지 않았냐 생각하고 정말로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이다 해서 내년에는 전국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광산구에서 발생하는 확진 환자의 70%가 외국인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8.15 이후에 지금까지 쭉 점진적으로 좀 증가된 추세인데 이 양상을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국적 불문, 연령 불문, 남녀 불문이잖아요. 아무리 내국인들만 코로나에 대응한다고 해서는 절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코로나가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외국인, 또 외국인도 등록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 두 가지 나뉘잖아요. 근데 미등록 외국인들이 오히려 큰 사각지대로 함정으로 좀 작용할 여지가 있다 싶어서 지난 8월 23일부터 광산구에서는 묻지마 백신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공포를 하고 접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약 4,500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광산구에서 백신 접종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려고 했는데 이 확산 속도가 빨라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 주말에 좀 앞당겨 가지고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코레일 광주시가 협력해서 송정역 원래 이제 400면짜리 노상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지금 7층짜리 약 1,500대 될 수 있는 주차 타워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10월까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 1년 반 정도 송정역의 주차난이 기존에도 심각했지만 더 좀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과거하고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도 송정역에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 불편한 건 분명할 겁니다. 주차 타워 건설하면서 대체 주차장으로 한 700면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주차장에 인도하는 칼라로 좀 길에 노면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불편한 건 여전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송정역에 오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사 이런 부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고요. 더 궁극적인 답변은 송정 역사를 좀 증축하고 주차장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금호타이어 송정 공장이 이제 이전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아마 5년 이내는 금호타이어도 옮기고 그러면 그 부지 쪽에 넓다란 주차장도 만들어지고 송정 역사도 새롭게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산구에서는 이 1913 시장 이것의 장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 지난 몇 년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요소를 좀 투입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중기부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비 등 약 8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건데요. 그걸 지금 응모를 해놨습니다. 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1913 시장을 재건시키고 그 인근에 또 다른 상권까지 그 1913의 어떤 영향이 아주 긍정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그 송정역 주변에 상권을 좀 활성화시켜볼 그런 솔루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